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소중한 탐방 자료를 리포트 그리고 이렇게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한국 IR협의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들이 직접 쓴 리포트를 기반으로 기업에 대한 가치를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먼저 김경민 연구위원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글로벌 바이오 인식 솔루션 기업으로 알려진 슈프리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 어떤 회사인지 직접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슈프리마는 바이오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입니다. 통합 보안 시스템 그리고 솔루션을 개발하고 제조하고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그 전체 매출은 크게 통합 보안 시스템 그리고 바이오 인식 솔루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전체 매출의 80% 내외가 해외 수출을 통해서 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한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많은 투자자분들 혹은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이 슈프리마라는 기업을 스마트폰 관련주로 인식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각 사업 부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쪽은 통합 보안 시스템, Integrated Security System 사업 부문인데요. 얼굴 인식이나 지문 인식 등 바이오 인식 기술 그리고 모바일 RF 등 비접촉 기술을 활용한 출입 보안 및 근태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바이오 스테이션 그리고 페이스 스테이션, 바이오 엔트리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 부분은 바이오 인식 솔루션 부분인데요. 이쪽은 좀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용 지문 인식 알고리즘인 바이오 사인 그리고 바이오 인식 모듈인 SFM 시리즈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스마트폰용 지문 인식 그리고 요즘에 페이스 아이디라고 해서 이런 기능들이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스마트폰 관련주로 인식하는 부분이 좀 큰데 뭐 스마트폰 시장에서 최근 좀 의미 있는 이슈가 있나 싶기도 하고 슈프리마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주목할 만한 성과는 좀 두드러지게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처음 슈프리마에 탐방을 갔을 때는 스마트폰 관련 바이오 인식 수혜주로 좀 많이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네. 최근에 주목할 만한 변화로는 데이터 센터 고객사 매출의 증가입니다. 2020년에는 6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때 당시에는 기업 측에서도 크게 하이라이트는 안 하셨던 것 같고요. 근데 2023년에는 10배가 넘는 65억 원으로 성장을 했고 2024년에는 80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아마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아시는 기업들은 뭐 미국의 빅테크 클라우드 회사들도 있지만 부동산 리츠 회사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 리츠 분야에서 그 글로벌 상위 기업들을 이제 고객사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 이름 말씀드릴 수 없지만 E사, D사, C사 같은 곳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전에는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로 많이 인식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센터 관련 수혜주로도 묶일 수 있을 것 같고 AI 시대에 이제 데이터 센터 보안이 특히나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는 뭘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제 AI 인프라 시장 자체가 급성장하면서 데이터 센터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미국의 빅테크 클라우드 회사들하고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데이터 센터 처음에 셋업할 때 뭐 케이블의 색깔까지도 다 엄청 꼼꼼하게 지정을 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원래 그 자체 서버를 갖고 있던 언프레미스 기반으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던 기업들이 굉장히 큰 의사결정을 해서 퍼블릭 클라우드나 아니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함부로 이 데이터 센터에 드나들 수 없도록 보안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 보안 시장 관련된 데이터 브리치 마켓 리서치라는 시장조사 기관의 그 발표 내용에 따르면 AI 인프라 시장 지출 규모는 2029년까지 약 4,22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연평균 성장률은 44%로 매우 높은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슈프리마는 이러한 시장 기회를 선제적으로 잘 포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 그 안에서 또 다른 기회를 이제
포착을 하고 있는 슈프림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적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지난해 실적은 어땠어요? 네, 우선 작년에 네. 정말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경기도 안 좋았고요. 그런데 슈프리마가 해외 매출이 많다 보니까 선방했습니다. 그래서 연결 기준 매출액은 946억 원을 달성하면서 2022년 대비 5.9%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그중에 통합 보안 시스템 부분은 전년 대비 7.9% 성장을 했고, 예, 바이오인식 솔루션 부분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률을 보면은 10%가 넘지는 않지만, 그리고 연결 조정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작년에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이나 국내 경기 침체 대비 실적이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네. 2022년 대비 6.7% 감소한 167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급 수수료와 경상 연구개발비 증가 때문입니다. 그래도 영업이익률 자체는 10% 후반대를 유지를 했기 때문에 매우 견조한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뭐 말씀을 해주신 부분을 보니까 지난해 실적은 상당히 선방을 한 것 같고 올해는 그렇다면은 지난해보다 실적이 더 좋을 만한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회사가 과거에 이제 기술 창업을 한 기업이다 보니까 기술 기반으로 계속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매출액은 저는 1,041억 원으로 보고 있고요. 증가율은 전년 대비 10%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198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19%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 인프라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고성장세가 실적 개선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 회사는 1, 2, 3, 4분기 중에 4분기 실적이 항상 좋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을 어느 정도 이제 확인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뭔가 실적이 확 좋아지는 타이밍은 분기별로 보면 4분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스마트폰의 신제품이 출시가 되는 시기랑 맞물리는 건지 아니면은 IT 기업의 뭐 특징인 건지. 네, IT 기업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요? 주로 이제 이런 보안 관련된 제품들이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해외 수출이 많긴 하지만 아마 그 해외 수출을 할 때도 각국의 공공기관이라던가 이런 쪽에 납품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시면 이 민간보다는 공공부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대부분 4분기에 실적이 좀 잘 나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슈프리마 같은 경우도 작년이나 재작년 실적 보시면 항상 4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2023년 그리고 2024년 실적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경쟁력, 그러니까 투자할 만한 포인트로는 뭐가 있는지 좀 요약을 해볼게요. 네, 우선 알고리즘하고 하드웨어를 결합해서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했다는 것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많은 기업들을 만나지만 알고리즘만 갖고 있거나 소프트웨어만 갖고 있으면 그걸로는 사실 몇백억 매출이 나오는 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특히 한국 기업은. 그런데 이 회사는 기술 기반으로 창업을 했지만 그 기술을 활용한 하드웨어까지 제공을 함으로써 이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을 해서 이제 최소한 수백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해외 수출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전체 매출의 거의 80% 내외를 차지하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레퍼런스가 굉장히 좋고요. 특히 이제 EMEA라고 알려진 이쪽 지역에서도 마켓쉐어가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AI 인프라 성장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 분야에 리츠 기업들이 이제 보안 솔루션을 강화하고 있고 그런 이제 분야의 글로벌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했다라는 것이 슈프리마의 정말 중요한 투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의 투자 포인트를 통해서 슈프리마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 꼽을 만한 부분도 혹시나 있을까요? 네, 리스크는 사실은 좀 사회 문화적인 장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10년 전부터 뭐 지문인식이나 얼굴인식 관련된 기술을 되게 이제 좀 저도 궁금했기 때문에 관련 세미나나 이런 데를 많이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좀 덜하지만 유럽 지역에서는 한동안
접촉식 지문 인식에 대한 문화적 심리적 거부감이 팽배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한국에서 그 이제 공항에서 뭐 정맥 인식 이런 것들 등록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뭐 미국에 왔다 갔다 하실 때 그 손가락 찍는 분들은 이거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다른 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 인식 솔루션이 글로벌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지문이 매우 크고 이제 이게 점점 얼굴 인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이제 얼굴은 접촉식이 아닌데 지문은 이제 접촉식이잖아요. 그래서 각국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접촉식 기술에 대한 뭔가 그 문화적인 거부감이 있는데 이건 사실 개별 기업이 극복하기는 쉽지는 않고 그런 지역에서 어떤 굉장히 뭐랄까요? 뭐 코로나 팬데믹이든 뭐든 글로벌한 어떤 이벤트가 생겨서 사람들의 생각이 전체적으로 바뀌어야만 그런 기술이 도입이 된다라는 것이 아마 뭔가 리스크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문화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이 부분 또한 기술적인 요인, 뭐 기술적인 변화로 인해서 좀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을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슈프리마 연초 그리고 한 8월 말쯤에는 주가가 상당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또 스마트폰 관련주로 인식이 되면서 저평가를 또 탈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네. 사실 그 8월쯤에 주가가 좋았던 거는 2분기 실적이 정말 잘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2분기 실적 보실 때 한국 투자자분들이 요 실적이 1분기 대비 괜찮은지 아니면 전년 동기 대비 괜찮은지 보시는데 둘 다 너무 괜찮았고 특히 네. 1분기 대비 2분기가 정말 월등하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2분기에도 이런 숫자가 나올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사실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2024년 실적 추정치 기준으로 7배인데요. 그 한국의 슈프리마 말고 여러 그 영상 보안 기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코스닥 시장에서 특정 섹터,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면 2차 전지, 반도체면 반도체, 아니면 이제 한국 전체 증시를 봤을 때 뭐 변압기면 변압기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그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섹터들이 있는데, 맞아요. 예, 이 영상 보안 쪽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아직 다수의 투자자들한테 엄청나게 강력하게 각인될 정도의 그런 업종으로 아직은 좀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슈프리마가 정황상 매출이 이제 몇백억이었다가 1,000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점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더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은 PER에서 요 분자에 해당되는 P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저평가 상태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시장을 주도할 만한 섹터가 네. 반드시 될 수 있는 기회는 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평가된 실적주다라고 또 많은 구독자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인식 솔루션 선도 기업 슈프리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김경민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리포터 같이 보기 이어서 한국 IR협의 리서치센터 박성순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HB 솔루션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주로서는 뭐 시장에서 좀 분류가 되는 기업이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일까요? 네, HB 솔루션은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된 전공정과 후공정 장비를 주로 생산하고 있고 이제 신규 사업으로 반도체 장비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이제 전공정 장비는 원장 검사기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들 때 뭐 55인치 뭐 이렇게 자르잖아요. 네. 자르기 전에 원판을 검사하는 장비를 전공정 장비를 주력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후공정 중에서는 이제 ELB 빗셈 방지 도포라는 장비가 메인 장비고 이게 사실은 HB 솔루션 전체 매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비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카메라 같은 스마트폰에 보면은 카메라나 이제 저희 안면 인식위에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구멍이 뚫려 있으면은 빛이 디스플레이에 있는 빛이 이렇게 새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새지 않도록 이렇게 주변을 도포해 주는 거거든요. 네. 빛샘을 방지하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잉크젯 장비도 사실은 디스플레이 장비입니다. 그래서 잉크젯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패턴을 만드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도체 장비는 이제 합병한 K맥이라는 회사에서 기술이 있던 장비인데요. 요것도 이제 웨이퍼 검사 장비. 근데 현재는 지금 개발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체 저희가 상반기까지는 매출액이 뭐 후공정과 전공정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 연간을 보면은 대부분은 후공정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공정이 많은 거는 이제 작년부터 고객사가 8세대급 투자하면서 수주가 좀 몰렸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기업의 개요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전방 산업은 그러면은 IT 안에서도 OLED 시장 쪽의 동향을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결국은 OLED 이제 투자가 되는 부분, 그래서 또 기술이 어떻게 변화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OLED는 저희가 이제 뭐 TV 시장도 있지만 TV를 좀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왜냐면 HP 솔루션 TV에 이제 익스포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면 소형,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중형, 그러니까 태블릿과 노트북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은 저희가 태블릿과 노트북 같은 IT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개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시듯이 애플 같은 경우가 올해 처음으로 아이패드 프로에다가 OLED를 탑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공급을 하기 시작했고, 물론 저희가 이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수요가 조금 안 좋은 상태여서 1000만 대를 예상했다가 지금 한 670만 대로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태블릿에는 계속해서 탑재가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에어나 뭐 미니 같은 경우에도 좀 저가의 OLED가 채용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맥북 같은 경우에도 프로 버전에는 OLED 탑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 빠르면 내년이겠지만 사실상 뭐 2026년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변화가 전반적인 태블릿과 노트북에 있어서 OLED 탑재를 굉장히 빠르게 늘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패널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생산 효율이 높은 8세대급 투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에 발주가 나왔고 지금 장비를 계속해서 입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BOE나 뭐 비자녹스, 뭐 티안마 이런 업체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발표하거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8세대급에서는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아이폰 X에 탑재가 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시장이 약간 완숙이 좀 된 상태죠. 왜냐면은 아무래도 LCD가 전반적으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저가 폰에는 아직도 LCD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OLED는 작년 기준으로 55% 정도의 스마트폰의 침투율이 증가한 이후로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스마트폰 출하량에 따라서 좀 OLED 출하량도 연동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출하량보다 OLED 출하량이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는 이유는 고가 폰이 좀 더 잘 팔린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은 저희가 스마트폰 굉장히 출하량이 뭐 부진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플래그십은 좀 잘 팔리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저희가 AI가 계속 대두되면서 온디바이스 AI가 탑재된 스마트폰은 그나마 수요가 좀 괜찮은 편이고 점점점 고사양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가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은 아무래도 고가폰은 대부분 OLED가 탑재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스마트폰 출하량의 성장률보다는 이 중소형 OLED의 출하량 성장률이 좀 더 상회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OLED 시장과 관련해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지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자의 관점, 투자자의 눈으로 봤을 때 투자 포인트로 삼을 만한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ELB에 있어서 경쟁력이 좀 지속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ELB 같은 장비는 이제 북미 스마트폰 업체에 스마트폰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 패널 업체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 모듈이나 이 페이스 아이디를 위해서 구멍이 있고 거기에 빛이 들어가지 않게 홀 내벽에 차광제를 발라주는 장비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필요한 부분이나 뭐 이 구멍의 모양이나 이런 패턴이 바뀌면은 또 신규 장비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분이고 고객사 내에서 이 장비를 지금 HB 솔루션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발생하면은 EAB 동사의 EAB 수요가 똑같이 증가한다고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T 쪽에서 OLED가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IT 쪽에서도 신규 수요가 EAB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과 동일하게 거기서도 이제 카메라 홀이나 뭐 페이스 아이디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EAB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그래서 태블릿에 OLED 탑재가 됐기 때문에 작년 이미 이제 저희가 180억 가량의 IT향 EAB 수주를 받은 상태이고요. 내년이나 내후년 해서 계속해서 뭐 태블릿, 노트북 들어갈수록 EAB에 대한 수요는 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객사 내에서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성장에 대해서 수요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EAB한테 너무 편중된 매출액은 사실 기회이자 좀 리스크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다변화가 좀 중요한 사항인데 네.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전공정 장비, 그다음 잉크젯 장비입니다. 전공정 장비는 앞에 살짝 설명을 드렸지만 원장 검사 장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8세대에 들어가는 원장 검사 장비를 고객사와 같이 공동 개발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원장 검사 장비는 사실 기존에는 그러니까 원장이라는 게 이게 자르기 전에 원판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자른 상태의 모듈단에서 검사를 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원장에서 한 번에 검사를 하게 되면 효율성이 좀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고객사가 15K 정도 8세대를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15K를 더 투자한다면은 저희가 작년에 받았던 수주액 만큼 더 수주를 받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고객사의 이제 투자 사항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저희는 최소한 15K는 더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전공정 장비에 대한 매출은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잉크젯 장비는 사실 좀 이 회사를 오래 보셨던 분들은 많이 기대하셨던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과거에 이제 고객사의 QD OLED 발광층에 좀 넣기 위해서 굉장히 카티바와 협업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장비가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다 취소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봤던 잉크젯 장비는 이제 기대감이 없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독자적으로 좀 다시 잉크젯 장비를 개발을 해서 기존에 하려던 발광층이 아니라 다른 레이어 쪽으로 좀 타겟으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 고객사와 어느 정도 좀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파악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잉크젯 장비를 공급을 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장 검사 장비와 함께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이제 EAB에 대한 비중을 좀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반도체입니다. 네. 결국은 반도체는 이제 K-맥이 기술을 갖고 있는 상태였고 그를 합치면서 이제 HB 솔루션이 내재한다 보시면 되겠는데 이 장비는 계측 장비입니다. 그래서 웨이퍼에 대한 검사 장비 보면 되겠고요. 뭐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헬륨 이온을 가속기로 가속시켜서 뭐 원자 충돌시킨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충돌한 원자가 뭐 퍼지는 모양, 이제 튕겨나온 속도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두께, 농도, 정량 결국은 검사를 한다는 거죠. 이 상태가 어떻게 잘 만들어졌는지를 검사하는 건데 이 장비 같은 경우 특성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의 장비들은 굉장히 가벼운 원소, 그러니까 수소같이 가벼운 원소는 분석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 장비로는 이렇게 가벼운 수도 분석이 좀 가능한 장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수율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미세화도 됐고 저희가 뭐 HBM 같은 경우 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수율 분석용 장비가 공정 라인에 계속해서 진입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장비가 들어가면 굉장히 좋지만 아직까지는 고객사와 계속해서 쿼를 진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입 시기를 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간에 된다 아니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태지만 네. 만약에 이게 공정 라인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기존에 이제 디스플레이에만 있던 장비군이 반도체군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또 전체적인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뭐 실적에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장비 다변화와 더불어 말씀해 주셨다시피 또 다른 시장 진출을 통해서 이제 기회 요인이 충분히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이제 봤을 때 수주 증가할 여지가 있어 보였는데 올해 실적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편일까요? 네, 올해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이 한 50% 감소했는데 네.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한 50% 다시 성장한 1,40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17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누적으로 보면은 매출액이 910억, 영업이익이 130억이 나온 상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추정을 했기 때문에 다소 조금 공격적으로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 수치를 일부 하회할 수 있겠지만 크게 뭐 비싸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이제 8세대급 IT OLED향 전공정 장비 매출이 대부분 인식됐습니다. 작년에 수주 받은 분이 인식이 됐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스마트폰 ELB 매출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많이 인식이 돼요. 고객사가 상반기에 투자를 하고 하반기에 양산을 이제 많이 하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많이 매출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IT 쪽 OLED에서 모듈 쪽 투자가 후공정 투자가 있을 걸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일부 저희가 매출이 기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ELB 장비가 공급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정 8세대급에서도 아직까지 잔여 매출이 일부 남아있고 사실 HP 솔루션이 2차 전지 장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일부 매출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작년보다는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수익성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ELB 장비의 매출액 비중이 좀 감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공정 장비의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이고요. 네. 그 때문에는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ELB 장비 매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율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의 증가폭은 조금 낮은 한 12%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까지 꼼꼼하게 전망을 해봤습니다. ELB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잘하고 있는 쪽인 것 같고 말씀해주신 부분을 들어보니까 뭐 잉크젯, 반도체 쪽으로 이제 성장 잠재력이 있어 보이는데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밸류에이션은 네. 사실 주가가 최근에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상반기는 주가 흐름이 괜찮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IT OLED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었을 테고요. 네, 반도체에 기대감도 좀 있었을 텐데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다 빠진 안 좋죠. 상태고 네. IT OLED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하량이 조금 더 감소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낮아진 상태고요. 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제가 작성했을 때보다 더 빠졌기 때문에 PBR 1배를 하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배를 하회하고 있다는 거는 역사적 저점을 지금 하회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동종업체 같은 경우는 OLED 장비 업체들이 있는데 뭐 힘스, 선익 시스템, AP 시스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선익 시스템은 증착 장비라는 핵심 장비를 지금 BO에 공급하는 상태여서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고 다른 업체들은 사실 고객사군이 비슷하기 때문에 HP 솔루션과 약간 유사한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저는 전반적으로 이 8세대급에서 추가적으로 투자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HP 솔루션에 대해서 뭐 주가나 밸류에이션에 있어서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주 좀 긴 그림 봤을 때는 저희가 반도체 시장에 이 TOF 마이스 장비를 공급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이 재평가될 수 있는 기회가 좀 될 거로 보고 있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도체에 관심을 두시고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ELB 장비, 전공정 장비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이 참고할 만한 리스크 요인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역시나 네.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들은 거기서 투자 사이클이거든요. 이제 투자가 좋을 때는 매출이 굉장히 좋지만 투자가 안 좋을 때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반도체 회사들도 좀 비슷하지만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안 투자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빠져도 좀 디스플레이보다는 매출액이 덜 하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디스플레이는 정말 투자를 안 하면 아예 없는 상황이어서 거의 투자가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HP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ELB 장비는
꾸준히 좀 후공정에서 수요가 나오는 상태여서 이제 전공정 장비 대비해서는 플럭추에이션이 좀 덜한 상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출액에 대한 변동성은 리스크라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투자는 안 하지만 8세대급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 대비해서 전공용 장비에 대한 수혜도 좀 있고 이어서 후공용 장비가 투자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투자가 이제 과거 대비해서 이제 매출액이 나오는 기간이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장비의 다변화가 이루어질수록 저희가 이제 실적의 변동성이 줄어들 걸 보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줄어들 걸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2021년도에 시설 자금이나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서 400억 정도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이 중에서 한 120억 정도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전환가액이 3,600억 정도이기 때문에 3,600억 정도이고 3,600원 정도이고 네. 전체 유통 지수의 4.5%이기 때문에 작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오버행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스크까지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ELB, 잉크젯, 반도체 이 세 가지 사업 부분에 대한 각각의 투자 포인트들 잘 한번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HB 솔루션에 대해서는 박성순 연구위원과 공부를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